저녁 무렵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하시나요? 자식들도 다 장성해서 제 앞길을 찾아갔고 평생 꿈꾸던 내 집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가슴 한켠이 허전할까? 젊은 시절엔 아이들 뒷바라지하랴, 직장 생활하랴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이제는 그 분주함 대신 낯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니 친구들은 손주 돌보기에 바쁘다 하고 평생을 함께했던 직장 동료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지고 휴대폰 알림음이 울리지 않는 평일 오후가 유독 길게 느껴지시나요? 텅 빈 거실에 TV 소리라도 켜놓고 누군가와 수다 한번 떨고 싶은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30년 지기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외로움을 못 이겨 급하게 사람을 들였다가 인생 최대의 실수를 했어. 은행 통장까지 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두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절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황혼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첫째, 남의 말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은 사람의 혀는 뼈가 없어도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문으로 인한 상처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5%가 이웃과의 갈등을 경험했으며 그중 70%가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피해였다고 합니다. 인천의 이영숙 씨는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에서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이 씨의 손자 이야기를 왜곡해서 퍼뜨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영숙 씨네 손자가 도박빚이 있어서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밤마다 초인종 소리가 나는 거래요. 실제로는 손자가 배달 일을 시작해서 늦은 시간에 가끔 들르는 것뿐이었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대전의 박미자 씨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미자 씨가 요즘 젊은 남자랑 만나고 다닌대요. 돈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인데 모르나 봐요. 이런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알고 보니 사별한 동생의 아들과 식사하는 것을 본 이웃이 왜곡해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노인심리 상담사 최민지 박사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항상 남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SNS를 통해 소문이 더욱 빠르게 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개인사 공유를 피하고 소문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처럼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분명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돈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 친척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속담에 부자 친척은 멀리 살아도 찾아오고 가난한 친척은 옆집에 살아도 못 본 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대상 금전 피해 중 무려 38%가 친인척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피해 사례 중 85% 이상이 법적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묻혀버린다는 점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옥순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모은 퇴직금으로 조카의 식당 창업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모,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평생 이모님 모시면서 살게요. 처음 2달은 약속한 이자도 잘 갚았지만 석 달째부터 조금씩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가게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다른 친척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 조카만 도와주냐며 서운해하는 친척들, 그 나이에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면 어떡하냐며 비난하는 친척들.
급기야 실패한 조카는 이모가 처음부터 좀 더 지원해줬더라면 성공했을 텐데 라며 원망까지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이경자 씨는 친척의 사기로 20년 동안 모은 적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평소 왕래가 없던 시동생이 갑자기 찾아와 큰 계약이 들어와서 돈만 있으면 대박이 날 것 같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경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매일같이 찾아와 형수님, 우리가 언제부터 한 가족이었습니까? 라며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경자 씨는 마음이 약해져 적금을 해약하고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동생은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형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사업이 힘들어졌다며 다른 친척들에게 험담을 했습니다. 급기야 설날에는 형수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찾아와 난동까지 부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보험이나 투자 권유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인천의 박영자 씨는 조카 며느리가 권유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모님, 제가 가족인데 나쁜 상품을 권하겠어요? 라는 말에 넘어가 노후자금 대부분을 투자했지만 알고 보니 원금 손실 위험이 큰 변액보험이었습니다. 금융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김준호 경감은 친인척을 사칭하거나 실제 친인척을 통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평소 왕래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투자나 사업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전문가들은 친인척과의 금전 거래 시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모든 거래는 반드시 문서로 남길 것. 둘째, 자녀들과 상의 후 결정할 것. 셋째, 대출이나 투자는 절대 보증 서지 말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오히려 친인척이기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까지 망가지고 법적 대응도 어려운 것이 바로 친인척 사기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돈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 친척은 반드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절한 척하며 접근하는 외부인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경찰청에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강도는 밖에서 들어오지만 도둑은 이미 집 안에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65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의 47%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나 지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범죄의 82%가 피해자의 자택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파트 앞 공원에서 만난 60대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서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언니랑 저랑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처음에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만남이 점점 잦아졌고 한 달 후부터는 거의 매일 박할머니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도 해다주고 청소도 도와주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여성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박할머니가 거절하자 그동안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오히려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 신고로 이어졌고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독거노인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기범이었습니다. 서울의 최영애 씨는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50대 여성이 수시로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잘 모실게요. 반찬도 해주고 병원에도 동행해주며 점점 신뢰를 쌓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여성은 최 씨가 아플 때 약을 먹이겠다며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했고 집안에 있는 귀금속을 털어갔습니다. 대구의 김정수 씨의 경우는 또 다른 수법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이웃이 자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김 씨의 개인적인 일상을 다른 이웃들에게 소문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김 씨의 자녀들 이야기까지 왜곡해서 퍼뜨렸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온다더라.
딸이 이혼했다는데 바람이 났대 등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노인복지 상담사 이미영 선생님은 친절한 이웃을 가장한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분들의 외로움을 노리기 때문이라며, 특히 갑자기 나타나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더불어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기 전에는 반드시 가족들에게 알리고 최소 6개월 이상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지켜본 후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수상한 행동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첫째, 처음부터 과도하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경우. 둘째, 자주 금전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 셋째, 개인정보나 자녀들에 대해 자주 묻는 경우. 넷째,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다섯째, 거절하면 돌변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족이나 복지관, 주민센터 등 공식적인 기관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사람 한 명 있으면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순간적인 위로가 여러분의 노후를 망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거지 주머니는 바닥이 없다는 옛말처럼 계속 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베푸는 것도 좋지만 받는 사람의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31%가 주변인의 경제적 의존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자립 능력이 있음에도 의존하는 경우였다고 합니다. 대전의 임순희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재혼한 아들 가족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엄마, 집 구할 때까지만 잠깐 있을게요. 제가 좋은 직장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렇게 들어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라도 보태겠다던 아들 부부는 이제는 임 씨의 연금으로 생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노인연금 받으면서 돈 달라는 게 말이 되냐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강영수 씨는 오랜 친구 때문에 이웃들과의 관계가 모두 틀어졌습니다.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며 찾아온 친구는 점차 강 씨의 집에 장기 체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좁아서 불편하시죠? 제가 청소라도 해드릴게요라며 들어왔지만 정작 집안일은 전혀 돕지 않았고 오히려 냉장고 음식만 비워갔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김현숙 관장은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항상 눈물 콧물을 짜내며 호소하지만 일단 도움을 받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요청하다가 점차 요구 수준을 높여간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주세요.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자립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무책임함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과는 일찍이 선을 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 되는 일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먹이를 보고 모이는 새처럼 이익을 보고 모이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익에 밝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대상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해에만 3천억 원을 넘어섰고 그중 92%가 평소 신뢰했던 지인을 통한 피해였다고 합니다. 광주의 이명자 씨는 투자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교회 지인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30만 원으로 시작해 실제로 수익금도 받았습니다. 이명자 씨, 이번에는 확실한 정보예요. 원금은 절대 손해볼 일 없어요. 점점 더 큰 투자를 권유받았고 결국 은행 예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서울의 박영수 씨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이웃의 권유로 고액의 보험에 가입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영수 씨, 제가 이웃이잖아요. 나쁜 상품을 권하겠어요? 라는 말에 넘어가 노후자금 대부분을 저축성 보험이라며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김정훈 수석조사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특히 종교나 친분을 이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특별히 당신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예요. 라는 말로 조급함을 유발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짜로 얻은 치즈는 쥐더 속에만 있다는 말처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투자나 보험 가입은 반드시 자녀들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이 개입되면 관계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이익만을 좇는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행복은 고독을 즐기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고독이 아닌 현명하게 선택된 소수의 진정한 인연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된 인연과 함께하는 것보다 홀로 있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작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